투자회사 아폴로의 경고는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빨 실물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900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걸로 유명한 대체투자 자산관리 회사인데 아폴로에서 엄청나게 긴 레포트를 써서 관세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내용들은 블룸버그의 기사들을 좀 참고하면서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사우스웨스트나 치폴레, 펩시코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CEO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폴로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 그림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무역을 재편하면서 오는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그려봤는데,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제가 다시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 2일에 트럼프가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 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를 때렸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그렇긴 한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상황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뭐 한때 145%까지의 관세를 이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때렸고, 일부 품목들은 관세의 유예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지금도 높은 퍼센테이지의 관세를 얻어맞는 중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이 지금도 높은 관세를 얻어맞는 중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4월 초를 기점으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선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관세를 맞으니까 4월 전에 관세를 실제로 얻어맞기 전에 물건을 최대한 많이 미국에 보내놓고, 근데 지금부터 오는 물건들은 다 관세를 맞겠죠. 일단 많이 보내놓고 지금은 조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안 느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에 급감하는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5월 중순이나 5월 하순 정도 되면 이거를 정말 피부로 느낄 거고, 결과적으로는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자, 이제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지금까지야 오는 것들이야 적당히 잘 도착하다가도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미국 항만의 컨테이너선이 거의 안 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컨테이너선이 없죠? 컨테이너선에 선이 안 오면 컨테이너선 안에 있는 화물도 안 오는 거고, 화물이 안 오니까 트럭이나 철도 운송 수요도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중국산 물건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안 오기 때문에 마트의 선반에 물건들이 비어나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매출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이런 그 소매 업체들 뿐만 아니라 운송 업종 입장에서도 이제 나를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로 나를 물건도 없고 선박을 통해서 나를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부터 해고가 시작이 되고, 이런 업종들로부터 다른 업종들까지 번져나가면서 연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위축될 거다라는 게 이 아폴로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백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S&P 500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들이 향후 12개월간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만드는데, 자, 이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매번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상치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제 예상치 자체도 변화가 있는데, 이 예상치가 수정되는 정도가 아주 낮아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매우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거의 코로나 때 말고는 비슷한 시기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2022년에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침체 정도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 정도를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는 주문을 하지 않겠죠. 왜 신규 주문을 안 할까요? 물건이 이제 비싸질 테니까 당장 사람들이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 건수가 폭락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미리 땡겨놓은 것들도 있는 거고.
자, 그 외에도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캐펙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 투자라고 하는데 공장 증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안 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현재 불확실한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 무역 전쟁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캐펙스 계획이 매우 감소하고 있고, 자, 캐펙스 계획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 B2B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미국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 미국의 경제에 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말로 그냥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량양 지표를 봐도 이렇게 급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진짜 더 많이 떨어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어쨌든 현재 측정 가능한 지표로는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팍로이드에서는 이제 이 회사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운송 업체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예약의 약 30%가 취소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화물 운송 업체들이 해상 운임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 양 자체를 대폭 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줄이고 당연히 운임의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운임의 가격이 막 예전 같을 정도로 낮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운임의 가격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거. 중국에서 LA로 가는 운송비가 운임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숫자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낮아지는지 아니면 뭐 평평해지는지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미국의 2분기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안 좋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국에 대한 혐오가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워낙 관세 때문에 여러 나라의 미움을 좀 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장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을 싫어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서비스 소비 지표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지금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의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뭐 한 20%,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서비스 지표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지표만 감소하는 거면 괜찮겠지만 제가 앞서 초반부터 얘기했던 중국에서 오는 화물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과 동시에 여행객까지 급감하면 미국 경제에는 더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제품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이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S&P 500의 기업,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가 미중 무역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이것들은 중국 현지 혹은 중국 근처에서 생산되는 물건 혹은 서비스 지표다 보니까 뭐 물건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출로는 안 보이지만 뭐 아이폰이나 테슬라 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매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규모가 정말 큰데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 수출하는 양 갖고 뭐 관세 때린다라고 해봤자 오히려 이 S&P 500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매출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아폴로에서는 결국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올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는 경우는 보통 공급에 충격이 있는 경우에 물건의 공급에 충격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상황에서 보통 왔었는데 지금도 공급에 충격이 오면서 충분히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주식은
안 좋은, 성장은 나쁜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게 이들의 예측이고요. 결국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급감하고 또 가계가 경제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악화가 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동반이축하는 그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아폴로의 생각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 시작한 게 4월 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너무 짧아서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지표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아폴로의 논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물량이 줄어든 진정한 충격은 뭐 5월 넘어서부터 우리가 진짜 느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5월 중순은 지나야 문제를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나왔던 이런 지표들을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서 이게 진짜 실물 경기에 문제가 될지 고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반대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현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건강하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완충 장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계 소득도 꽤 높아졌고 자산 가치도 올라갔고 대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도 있는 데다가 연준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연준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이제 물가의 향방도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중국이랑 미국이니까, 중국이랑 미국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국가들을 또 우회하면서 이 문제를 피해 나가면 되지 않냐.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중국 말고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그렇게 많이 때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을 통하면 이걸 우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저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계속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되어 나가는지 공유를 좀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는 투자 관련된 블로그, 또 투자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